카드값은 300만 원 나왔어. 응. 이번 달은 줄여보자. 한 달이 지났다. 카드값은 또 300만 원이 나왔다. 이번에는 남편도 놀랐다. 이번 달은 좀 줄여보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줄일 수 없다는 걸. 이미 익숙해진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회사 후배가 집들이를 한다고 했다. 30대 초반인데 아파트를 샀다고 한다.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저희 부부가 5년 동안 모았어요. 후배의 말이 귀에 박혔다. 5년 동안 모았다. 우리는 10년 넘게 일했는데 모은 게 없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생활을 포기하기는 싫어. 나도 같은 마음이었다. 명품 가방을 포기하고 국산차로 바꾸고 외식을 줄이면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다. 친구가 재무설계사를 소개해줬다.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친구가 너무 강권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났다. 재무설계사는 우리 통장 내역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 사시면 60대에 파산하십니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월 200만 원만 저축하셔도 20년 후에는 5억이 됩니다. 재무설계사의 말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0만 원을 저축할 여유가 없었다. 명품 구매를 줄이시고 차량을 다운그레이드 하시고 외식비를 절반으로 줄이세요. 조언은 고마웠지만 실천할 자신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어봤다. 수백만 원어치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한 번도 안 입은 옷도 많았다. 가방도 마찬가지였다. 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것들이 있었다. 순간 허무했다. 이게 정말 필요했나?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또 쇼핑몰을 들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남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다. 투자를 제안받았다. 3천만 원만 투자하면 1년 후 5천만 원이 된다는 말이었다. 솔깃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투자할 돈이 없었다. 급하게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이미 신용대출을 2천만 원 받은 상태였다. SNS를 보다가 동창 소식을 봤다. 40대인데 벌써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임대 수익으로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온다는 글이었다. 부러웠다. 댓글을 달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나도 잘 살고 있어라고 쓰기엔 거짓말 같았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다. 너희 노후 준비는 하고 있니? 대충 네, 하고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쓴다더라. 너는 아니지? 라고 물었다. 말문이 막혔다. 저는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에서 승진 누락됐다. 10년 차인데 아직도 과장이다. 후배가 먼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상사가 불렀다. 자네는 일은 잘하는데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 늘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 뼈아픈 지적이었다. 그날 저녁 명품 가게 앞을 지나갔다. 새 시즌 가방이 진열되어 있었다. 들어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다. 집에 와서 거울을 봤다. 명품으로 치장한 나를 봤다.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 변해야 할까? 내가 먼저 물었다. 남편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변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라고 했다. 나도 같은 심정이었다. 1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는 게 가능할까? 두려웠다. 핸드폰을 켰다. 재무설계사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다시 생각해봐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 50대가 되면? 60대가 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오늘 밤도 답없는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